네, 3월 13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신 한정혜 의원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가 또 이렇게 흘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30분 먼저 시작하는데요. 한정혜 의원님과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얼마나 바쁘십니까? 바쁜데 일주일이 금방이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눈 감으면 눈 감으면 장윤선 기자가 어른. 어른. 또 봤는데 앞에 있네. 앞에 있네. 금요일이구나. 그러니까요. 예. 자, 여러분 오늘은 불금입니다. 네. 아, 엄청 오랜만에 너무 옛날 말을 제가 했나요? 예. 불금을 못 해본 지가 오래됐네요. 네. 요새 근데 하도 이슈가 많아서 네. 좀 기분 좋은 뉴스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NBS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예. 대통령 지지율이 또 67% 최고치를 찍었어요. 그렇습니다. 최고치 예, 찍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유의해서 봐야 될 대목은 TK 대구 경북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9%, 국민의힘이 25%로 무려 물론 이제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이긴 합니다만 처음 봤어요. 처음 봤죠. 예. 예. 저희도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NBS는 대단히 보수적인 여론조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을 많이 안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수층에 계신 분들이. 이번에 이제 결과에도 보면 네. 국힘에서도 좀 빠지긴 했는데 유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늘긴 했습니다. 유보. 그러니까 우리 당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고 하기보다는 네. 국민의힘이 빠지고 그게 약간 유보층이나 이쪽으로 좀 많이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자기 지지율을 못 찾아먹고 있는 원래 기본 지지율이라고 하죠. 예. 17이 나왔다고 하는 건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기본 지지율도 못 찾아먹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 네. 문제는 저희는 이제 이렇게 보죠. 이렇게 된 마당에 네. 저희가 그 유보층의 지지율을 좀 모시고 올 수 있으면 네. 좋겠다. 그래서 좋겠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보면요, 응답자 비율에서 네. 저희가 진보가 잠깐만 이거는 이제 정부 정책 근데 대체로 비슷할 텐데 정당 보면요, 네. 그 보수가 237 샘플이고요, 진보가 264, 중도가 362, 모름 무응답이 139 이렇게 돼 있거든요. 중도가 많아졌죠. 네, 중도가 굉장히 많아졌고 네. 보수가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엄청나게 샘플이 덜 잡힌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은 그냥 그 대중의 흐름 속에 맞지 않냐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당에서는 또 그렇게 좀 엄격하게 보수적으로 저희는 조금 낮게 또 보고 낮게 있습니다. 기대치를 좀 낮게 네, 이렇게 네. 보고 계시는군요. 근데 네. 최근에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국민의힘이 좀 그 자중질환의 수준이 좀 도를 넘는 거 아닌가. 특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후보 등록을 계속 미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끝내 네. 안 할 것이다. 아니다. 한다. 양론이 좀 붙어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오세훈 시장 최후의 선택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최후 선택은 결국은 뭐 이런저런 요청에 의해서 하지 않을까. 예, 서울시장. 네. 본인은 근데 안 하고 싶어 할 것 같기는 해요. 왜요? 당이 이제 굉장히 엉망이니까 차라리 당으로 진입할 수 있으면 진입해서 뭔가 재건에 본인이 역할을 하고 그 다음 길을 모색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 새로운 길을 뚫어보는 그럴 것 같긴 한데 사실 서울시장 후보로 그러면 오세훈 외에 누가 있냐? 네. 그나마 좀 겨뤄볼 괜찮은, 만한, 예. 해볼 만한 뭐 현직 시장이기도 하고 하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안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국민의힘으로 보면 뭐 하는 거지라는 예. 생각을 하게도 만들겠죠. 그래서 약간은 여러 고민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양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당이 좀 이렇게 견실한 모습을 만들어서 예. 저희 당이 정신을 차렸어요. 뭐 이렇게 모습을 보여줘야 네, 되는데 해주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예. 그렇게 지금 안 되고 있죠. 되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일종의 이제 결의문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인적 쇄신해라 그런 이런 거죠. 요구를 하고 있고 네네. 또 최고위원인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같은 네. 경우에는 우리라고 플랜 B가 없나? 사람 찾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세훈 현 시장이 사실은 출마하는데 현직 시장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프리미엄 당연히 있죠. 그런데 지금 보면 네. 그런 것도 별로 없어 보인다. 예.
어떻게 보세요? 현직 프리미엄을 잘 못 누리는 분이 제가 보니까 충북도지사, 서울시장 이런 분, 많군요. 부산시장도 예, 있으신 것 그렇군요. 같고. 꽤 되네요. 강원지사 뭐 이런. 예, 그게 결국은 예. 당이 못 받쳐주는 게 아닌가. 당이. 정당이. 예, 정당이 예. 못 받쳐준다. 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통령께서 지지율을 워낙 견고하게 네. 그리고 국정을 잘 이끌어 가셔서 오히려 당의 지지율을 견인해주고 계셔서 우리 후보들을 많이 이렇게 빛나게 해주시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당이 그걸 좀 해줘야 되는데 당이 지금 전혀 그게 안 되고 있어서 후보들로서는 말을 할 수도 없고 안 네. 할 수도 없고 속이 아마 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렇군요. 드네요. 그래서 네. 일부에는 탈당해서 차라리 무소속으로 가는 게 낫다. 이제 이런 평가를 한다는데. 무소속 연대 뭐 이런 거 말입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도 어제 NBS 조사를 보면 안정을 위해서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 50%, 네. 견제를 위해서 야당의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35%. 여전히 그 여당 당선 우세가 높은 여론이 지속되고 있다. 이제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고 네. 여전히 그 내란을 완전히 이제 종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치러지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네. 그게 여전히 이제 여진이 좀 남아 있는. 좀 여진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지방 주도 성장인데 네. 중앙 정부와 합을 맞추어서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어갈 만한 지방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라고 네네. 하는 차원에서 아마 이제 국민들도 조금 더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뭐 한창 2월과 3월 초까지 통합 네. 특별시를 가지고 했었는데 결국 결과로 보니 통합이 중요하고 지방이 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차기가 중요해라고 해서 진행이 안 된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결과적으로 예, 예. 보면 그래서 그들에게 그러면 지방 주도 성장 또는 지역 균형 성장은 무슨 의미를 가진 건가? 실제 별 의미를 가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우리 지역이 정말 살아야 돼. 앞으로 뭐 30년, 50년, 100년 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네. 그런 구도를 만들어야 돼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게 보였던 후보들이 지금 이제 다시 하겠다고 또 이제 출사표를 던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들도 같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MBS에서 대전, 충남, 대구, 경북 행정통합도 네네. 물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추진해야 된다가 55%,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가 27%로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워낙 분위기가 되지 네. 않는 분위기로 되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는 선거를 치르고 다음에 차분하게 그럼이라도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하. 바람이 있는 거겠죠. 예. 어찌 보면. 근데 아시겠지만 지방선거를 치르고 나면 기회는 다음 그러면 총선을 기해서 해야 되나 아니면 다음 지방선거인 2030년에 해야 네네. 되나라고 하는 건데 지금 대통령께서 하신 것은 제 임기 동안에 제가 2030년까지 대통령이니 제 임기 동안에 매년 해당 통합특별시에 최소 5조씩 네. 한 20조 정도를 지원을 해서 지방이 제대로 한번 클 수 있는 창의적 파괴적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구도를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2030년부터는 그걸 사실 약속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죠. 본인이 예. 대통령이 아니신데 예. 이걸 이렇게 할 거예요라고 말할 수 할 없죠. 수도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약속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아마 그 대답을 하신 분들은 아 이거는 그때도 가능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럼 뭐 천천히 어디 가는 게 아니라면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때 되면 오히려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아마 생각하신 게 아닌가. 그렇군요.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어쨌든 지금 뭐 전반적으로 보면요. 대전, 충남, 대전, 세종, 충청 지방선거 전에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가 22, 선거 이후에 수구의해야 한다라는 게 62%고요. 대구 경북도 지선 이전이 36, 지선 이후가 52%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여하튼 지금 대중의 인식은 이렇다라는 정도로 확인을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뭐 이렇게 어렵사리 미국에 엄청나게 큰 돈을 투자하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 그렇습니다. 3,500억 달러, 네, 3,500억. 519조. 예.
2029년까지 일단 계획은 세우도록 되어 있고요. 네. 한 10년에 걸쳐서 하게 되긴 하는데 상업적 합리성에 근거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상업적 합리성이 판단되지 않으면 국회가 일정 부분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좀 뭐 가능하도록 법안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논의하고 섹터를 구분해서 네. 그야말로 우리의 기업들도 잘 진출하고 미국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네, 방식으로 네, 네. 투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오늘 한겨레 신문 보도를 보면 대미 투자 원칙 제4조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상업적 합리성을 원칙으로 하되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 투자를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혹시 독소 조항이 되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당장 상업적 합리성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 안보적 상황이라든지 조금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는 있죠. 예를 들면 그게 어떤 걸까요? 뭐 상상이 좀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뭔가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이런 게 있겠죠. 네. 안보적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한 것이 예. 결합된다든지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딱히 이제 정부 측에서도 어떤 부분이다라고는 하지 않지만 불가피한 상황들이 우리가 이제 한미 관계를 쭉 해왔을 때 네. 상당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그때 돼서 이것을 뭐 된다 안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해놓고 국회의 일정 부분 동의와 보고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국회가 충분하게 동의할 수 있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네.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핵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협의나 요청 가운데 예를 들면 상업적으로 크게 이득은 없지만 알래스카 개발 관련해서 알래스카 한국이 이걸 개발의 좀 해줘. 가스관 사업은 당장 그건 이제 상업적으로 이득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그러니까요. 다만 이제 기지를 건설하는 것, 그러니까 출하 기지 같은 것, 네네, 출하 항만에다가 예. 그것은 이제 배관을 통해서 온 것을 어떻게 옮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 당장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은 항구적으로 보면 예. 한참 뒤에는 나쁘지 않은 이익을 낼 가능성은 있죠.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마치 예타할 때의 느낌 비슷한 그렇게 되는 거죠. 예타. 지금 당장의 상업적 내용들이 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전 단위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이 예.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 예.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종국에는 그게 우리한테 이익으로 귀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 마스카 프로젝트 얘기할 때 필라델피아에 실제로 그 시설 자체가 우리가 뭐 배를 건조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너무 열악해서. 그래서 뭐 길도 투자를 닦고 해야 뭐도 한다. 해야 뭐 네네네, 길도 닦아야 맞습니다. 되고 뭐도 놔야 예. 되고 도로도 깔고 막 이렇게 해야 돼서 이걸 다 한 다음에 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기반 시설을 한국 니네가 해라. 라고 할 때 이거를 하는 게 우리한테 상업적으로 이득이냐 아니냐 이런 판단을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요거 길 깐다고 해서 우리한테 도움은 안 되고 미국에게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한다 이런 건가요? 저는 기반 시설은 아마 미국 측이 담당을 하는 걸로 알고 기반 있고요. 시설은. 다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필리 조선소를 어차피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에서 조선 부분과 관련한 투자는 별도로 또 있기도 합니다. 네. 그 부분은 충분히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필리 조선소를 건조를 해서 미국 내에 필요로 하는 상선이든 군함이든 이런 것들을 건조하는 것도 하지만 네.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그건 미국에서의 상황이고 국내에서는 MRO라 그래서 예. 수리와 관련된 예. 군함과 관련된 예.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필리 조선소에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으니까 군함의 네. 수리나 이런 것들은 양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리해서 예. 또는
뭐 두 군데에서 할 수 있게 어.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 국내 조선소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부가적으로 논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필리 조선소에는 우리가 투자를 해서 예. 거기에서 이익이 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채용하고 하는 건 하겠지만 네. 그것과 더불어서 플러스로 국내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사업 부분이 있다. 예, 그게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선박 수리와 관련된 특히 선박 군함 수리, 예. 군함 수리와 관련돼서 예. MRO 사업인데요. 예. 그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이게 플러스 알파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것들, 그건 이제 우리 국내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창출이 있는 거고, 네. 그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수익을 9대 1로 나누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뭐 투자를 했는데 이익이 나. 근데 예. 그 이익의 90%가 90%는 미국으로 미국이 가는, 가져가고 예. 그걸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든 일본과는 좀 달리 해보려고 네. 끝까지 노력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그게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익이 나는 정도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그 추후에라도 반드시 좀 조정을 하겠다라고 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는 우리만 단독으로 할 게 아니라 일본하고 이런 것들은 좀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네. 9대 1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네. 일본과 우리가 동일한 선상으로 놓여 있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이 부분은 조금 그 MOU의 내용을 좀 예. 변경하는 것들을 좀 해보자라고 네. 하는 걸 어느 시기쯤에는 예. 같이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이익이 나긴 하는데 네. 90%를 미국이 가져가고 10%를 우리가 하면 이거를 건강하고 아니 상식적이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사업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투자도 그렇기 우리가 때문에 다 했는데 네, 투자도 이익이 하고 났어. 하는데 근데 이제 투자 원금을 제외하고의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 부분은 그렇기도 예. 하지만 어쨌든 이제 이게 너무 많은 부분이 거기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참 이게 그 글로벌 뭐 질서라고 하는 게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식 네. 뭐 이렇게 돌아가지는 않는 것 않는 것 같아요. 같긴 합니다. 예. 갑자기 베네수엘라, 이란이 확 지나가네. 눈앞에 막 지나갑니다. 예, 우리는 뭐 물론 예. 그런 나라들하고는 좀 다르지만. 예, 그래서 예. 우리가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의 힘을 음. 국력을 키우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나 뭐 정부도 그렇고 생각하는 게 외교력을 쌓는 것, 네. 네, 함께 함께 할 수 있는 외교력을 아주 굳건하게 쌓아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예, 우리가 이제 국제 질서에서 정확하게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 우리의 뜻과 함께하는 그런 나라들과의 그룹핑이 어떤 네. 방식이든지 지어지게 하는 것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게 뭐 아시겠지만 지난 3년 동안 그 탄핵당해서 퇴출당하신 대통령이 있었던 그 3년 동안 완전히 망가져서 네. 그것을 지금 이제 거의 복원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국제적으로는 지금 대한민국이 국제적 외교적 위상이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와 함께 하고자 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거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아마 국민들께서도 다른 부분에 대한 평가도 잘 해주시는데요. 이번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 네. 특히 외교적 역량 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또 높게 해주시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계속 그렇게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이클 디손브리 그 미국 동아태 차관보가 어제 와가지고. 와가지고 대미 투자 특별법에 대해서 의미 있는 긍정적인 진전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입장을 네네. 밝혔고 방금 전에 김민석 총리 발로 보도되고 있는 것이 벤스 부통령도 대미 투자 특별법 통과에 대해서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라는 네. 겁니다. 그런데 수포 301조가 발동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 뭐 EU 포함해서 전체 16개국 예, 정도. 16개국 네. 상대로 한 조사가 시작이 되는 건데 긍정적인데 조사를 시작하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원님? 근데 이게 지난번에 연방 대법원의 이파에 대한 판결이 있고 난 뒤에 네, 이제 미국은 무역법 301조, 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깨비 방망이, 네, 뭐 만능 방망이라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예.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기존의 관세를 복원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걸 천명을 한 상태이죠. 그래서 네. 일관되게 밝혀왔기 때문에 아마 이 조사도 그 연장선상에서 한다. 네, 그래서 이제 주요 16개국이라고 하는 게 미국과 주요국 수출 네. 교역 대상국이죠. 대상국인데 우리는 뭐 조사 과정에서 우리가 기존 관세 합의된 내용의 네, 그 수준 음,
그리고 주요국에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는 대우 확보 네. 이런 그리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대미투자특별법 네. 이것도 지금 조치를 좀 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예. 그 수준에서 합의를 해나가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걱정이 좀 많으시고 하겠지만 네. 정부를 조금 믿고 한번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브리핑을 통해서 예상이 됐던 바다 이 그렇습니다. 조사 대상이 예, 될 예. 거다. 이제 다만 우리한테 15% 이상 그 관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 가능성은 낮으니까 네네. 안심해도 된다라는 말씀과 동시에 그 쿠팡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 뒷손부리도 그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고 딱 미국 기업이긴 하죠. 미국 기업이죠. 여기서 돈은 돈은 싹 이제 벌어갔지만 돈은 한국에서 벌고 아우 예. 진짜 예. 돈은 여기서 싹 벌어갔지만 범킴 예? 참나 이분은 김범석 의장. 그러니까 네. 김범석 의장은 뭐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미국 기업이 차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마치 쿠팡을 염두에 둔 거 아닌가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그건 아니다. 쿠팡과는 관계가 없다. 그건 별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조사 대상이 됐나라는 의심을 거두긴 어렵습니다. 일단 301조 동원은 주요 교역국이기 때문에 우리 일본 할 것 없이 다 들어가서 네. 하는데 이제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몇 가지 주요하게 그 미국이 보기에는 이 갈등적 상황인데라고 판단할 만한 사안들이 몇 개 있긴 했죠. 네. 뭐 독과점 관련한 뭐 법안이라든지 네, 뭐 네. 플랫폼 관련된 법이라든지 또는 쿠팡 관련해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뭐 청문회 관련한 것들 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한 네. 조사 이런 것들 관련한 내용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좀 진행이 되면서 이제 미국 기업들이 아니 한국에 유달리 조금 규제가 강화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은 것 같기는 해요. 네. 받은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그 법들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국회에서 통과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논의를 하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논의를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미국은 아시다시피 합법적인 로비가 가능한 그렇죠. 내용이고 하니까 그 미국 기업들이 미국 의회를 달려가서 예. 우리가 이렇게 해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이제 울고 있고 네. 우리 기업이 뭔가 울고 있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정부는 울고 있으니 우리나라에 이런 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도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또 미국 측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네. 그래서 저희 국회도 사실은 그 내용을 좀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들은 좀 우리도 조금은 그러면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께도 이게 왜 이런 게 있잖아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방식으로 우리가 국회가 네. 일을 어렵게 만들지는 말자.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파고가 몰려오는 상황에서 네. 관세 협상을 어렵사리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대미투자특별법이 빨리 진척이 또 안 된다는 걸로 또 무슨 그렇죠. 고리를 걸어서 예.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맞습니다. 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게 아니다라고 해서 예. 이번에 이제 특별법도 통과를 시켰고 통과가 된다고 하면 통과가 된 마당에 지금 아마 관련된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한 협상들을 또 한 곳에서는 네. 진행을 할 텐데 예. 그 외에 이제 다른 쪽에서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일이 진행이 되면 또 301조가 저희가 참 걱정이 이게 정말 도깨비 방망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귀에 걸면 그래서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예. 그래서 301조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그걸 할 때 우리의 뜻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은 이제 정부 측에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혹시 뭐 저희 국회에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또 하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은 뭐 조심을 하자 이렇게는 생각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다수의 언론들은 사실 이번 301조가 과잉 생산 그다음에 이제 그 강제 노동 요거를 주요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아마도 무역 최대 생산국인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중국이 한 70%의 무역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겨냥한 거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입하 판결이 나면서 중국에 네. 대해서는 흔히 말하는 15%를 넘는 네. 예, 뭔가 관세를 취하기가 지금 어려워지는 상황이어서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4월에 중국을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과 중국은 어떤 방식이든지 합의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 등 터지듯이 예. 거기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합의를 하는 과정에 있을 텐데 그 예. 외의 국가들의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우리가 조심합시다. 이거인 거죠. 그 디지털 규제 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사 범위에서 디지털 규제를 확산할 수 있다. 거기에 우리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디지털 관련한 규제들을 우리가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제도화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미국 측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해 연말에 그 정보통신망법 네. 하는데 이제 이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뭐 망사용료. 구글이나 뭐 사용료하고는 조금 그건 이미 이제 우리가 네. 정리를 했고요. 안 하는 네. 것으로. 근데 마치 이제 제가 그래서 구글 즉 한국 그 대표단도 만났었는데 이분들이 예. 오해하는 게 우리가 정보통신망법은 발화자를 문제를 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유튜브에서 그 허위 거짓 네. 조작 정보를 말한 사람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그 플랫폼을 제공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직접적인 뭔가 타격이 가는 있을까 봐. 거냐. 예. 그래서 그게 아니다. 예.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지금 이미 유튜브나 이런 데는 하고도 있다. 뭐 예를 들어서 혐오 표현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거에 대해서 자정 그렇죠. 욕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계속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이 법은 그걸 직접적으로 나와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그런 말을 한 사람에 대해서 이건 허위 정보 조작 정보이니 이거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제재가 가해집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플랫폼 대상에 직접적인 그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충분하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법이 제정되거나 법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그 요 조사 과정에서 네. 만약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다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또 충분하게 밝혀질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다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네.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8시 59분이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여쭤볼 건 너무 많고 그 라면값, 계란값 여쭤보고 최고 가격제 다 여쭤봐야 되는데 이거 좀 건너뛰어야 될 것 같고요. 그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 그 겸공 보도 장인수 기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더라고요. 네. 저는 일단 이제 뭐 우리 장윤성 기자님도 이제 언론인이시니까 언론이 이거를 흔히 말하는 취재를 해서 기사라고 이렇게 그게 단독이든 아니든 간에 할 때는 갖춰야 되는 조건들이 있죠. 그리고 사안의 폭발력이 크면 클수록 제3, 제4 확실한 근거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카더라 내지는 내가 아는 한 사실이다 이걸로만은 그게 기사화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화요일 날 이 얘기가 나왔는데 화요일 이후에 오늘이 금요일입니다만 오늘까지 정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 누구한테 들었다라고 하는 거 뭐 이렇게 흔히 말하는 취재원을 보호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그게 아니라 거기 나오는 고위 관계자가 있어요. 정부 고위 관계자. 예. 그건 얘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줘야 되고 그 사람에게 직접 확인도 했었어야 되고 하는 건데 그게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아서 정부로서는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니 맥락상으로 보면
법무부 장관을 칭하는 것 같은데 법무부 장관은 나는 아니다라고 네. 하는 걸 명확히 했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냐라고 음. 하는 네.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아무튼 이게 조금 검증이 지금 현재로는 불가능한 내용을 팩트처럼 해서 공론위장으로 유통시켰고 이게 지금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게 특히 지금은 이제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개혁의 지점에서 마치 이것이 거래의 조건으로 등장했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대통령이나 정부의 의지 자체를 꺾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저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하고 싶지 않은. 네. 그렇군요. 그래서 또 하나는 저희 지금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간에 공소를 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간에 사용되었던 증거들을 보니까 증거가 조작되었다. 네, 조작 기소. 되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났어요. 예. 드러났기 때문에 조작된 내용으로 증거가 조작된 상태에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게 공소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취소되는 게 맞다라고 해서 네. 이 조작된 내용들을 제대로 밝혀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차원인데 예. 이거 자체가 예. 이거 자체에 대한 것도 그래 봐라고 하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결국은 그런 거 아니었어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저희는 뭐 갑니다. 그래도 왜냐하면 이 국정조사 해가지고 밝혀야 되고 그걸로 네. 인해서 문제가 되었던 진행하고 있는 공소라면 문제가 된 것이고 하면 조작인 게 분명한 게 드러났으니 취하를 해야 된다라고까지 저희는 갈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을 한 그 기사라고 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뭐 고발을 한 조치인데요. 저는 그 장을 만들어준 이게 이제 워낙 폭발력이 큰 내용이기 때문에 그 언론사로 예. 등록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예, 인터넷 언론사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 확인되지 않았었고 사전에 그런 얘기가 있을 거라는 걸 몰랐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라고 하면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사 네. 대표에 해당하는 김어준 씨가 이 사안에 대한 최소한의 유감 표명 정도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이제 언론사 대표로서가 아니라 그 진행자? 진행자로서 예. 뭐 언론사 뭐 대표기도 하고 대표기도 하고 진행자기도 하죠. 진행자기도 한데 어느 쪽이든지 간에 이것이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정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기사 형태를 취한 것도 아닌데 나가서 지금 일파만파된 거에 대해서는 언론사의 대표로서 또는 네. 그걸 진행했던 사람으로서든 간에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맞다. 그게 약간 책임 있는 언론인의 자세다. 언론인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네. 그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검을 요구하려고 하면 뭔가 근거를 좀 대긴 하셔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네. 예, 근거 없는 특검은 불가하다. 예, 그렇습니다. 네. 국정조사는 진행한다. 국정조사는 당연히 저희가 국정조사 요구 보고서를 어제 본회의에 올렸고요. 아마 4월 중에 저희가 국정조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청문회 기간은 지금 사안의 크기는 한 7가지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4일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요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요구서에 따르면 이제 국민의힘 또 비교섭 단체 이렇게 해서 위원들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구성을 하기 위한 노력에 좀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좀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 보수 언론들은 그 장인수 기자는 고발했는데 민주당이 김어준 씨는 고발하지 않았다라고 그걸 또 문제 삼고 있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어떤 언론사에서 어떤 기자가 잘못된 걸 했을 때 그 기자를 보통 이제 확인이 되지 않은 것들을 했기 때문에 고발하거나 하지 언론 사주를 같이 고발을 했었던가요? 저희가 그랬나요? 과거에는 그랬었어요? 언론사를 주로 고발하고요. 그랬었나요? 해당 기자는 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는 아. 독특해요. 거기에 해당 소속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그건 사실 30년 전 얘기고요. 그러니까 막 그게 많이 바뀌어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 발언하거나 기사 쓴 기자를 상대로 해서 기자 개인을 상대로 한 뭐 명예훼손 고발, 고소 고발이 굉장히 많아졌죠. 예. 근데 지금 당 대표께서 뭐
가능한 모든 조치를 좀 취해 보자라고 네.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열려 내부에서 있으니까. 내부에서는 그런 걸 다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뭐 겸공이나 김어준 씨에 대한 고발 조치도 민주당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일단 어떻게 그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해당 발언을 한 사람은 먼저 조치를 한 것 같고요. 예, 뭐 당 대표가 어제 가능한 어쨌든 모든 조치를 하겠. 조치를 취해라라고 하는 것들은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뒤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를 검토는 저는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열려 있다. 그렇지 않을까요, 당연히. 예,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불금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한정의 TV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네, 한정의 의원님이 신나서 또 나오십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